자, 우리 배준이 양을 위한 23번부터죠. 23번. 그래서 22번까지 했으니까 배준이 양을 위한 영상. 영상이 배준이 양을 위한 거고 수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가봅시다. 준이가 근데 볼까? 이 영상을? 보면 쌤한테 톡 하나만 해줘. 일주일 전에 보낸 톡을 아직도 안 읽고 있더라, 준이. 여기서 공개 처형 한번 해볼까? 내가 오늘 준이 오고 있니? 라고 이제 문자 보내려고 톡을 딱 봤는데, 지난주에 보낸 게 아직도, 지난주 주중에 니네 안 온 애들 자료 가져가라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아직도 상하이에 있는지. 아니야. 까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봐. 자, 오고는 있나? 자, 시작합니다. 자, would you rather receive, 받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In a year, 1년 안에 $1,000를 받는 게 나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or, $1,100를 in a year 하고도 and a month, 한 달, 13개월이죠. 이때 받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12개월 뒤에 $1,000냐, 아니면 13개월 뒤에 $1,100냐. 어렵진 않은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opt for, 선택하다, 옵션의 동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다. The larger sum in 13 months. 그치? 13개월 뒤에 받는 더 큰 숫자, 즉 $1,100를 사람들은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곳에, 자, 여기에서 where의 의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will you find, 의문문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당신이 그걸 발견하겠습니까? A monthly interest rate. interest는 관심 말고 이자란 뜻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월 이자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of 10%의 이자율. 한 달 이자율이 10%면 어마무지한 거죠, 진짜. 그래서 이 $1,000의 10%인 $1,100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이자율이 높으니 당연히 라저섬을 고르는 게 맞다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 쓴 문장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희한하게 이제 명사하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명사도 앞에서 뭐 생략? it is 정도가 생략돼서 바로 더 큰 수치, $1,100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자 자체가 will compensate,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you, 당신에게 generously, 후하게 라는 뜻이죠. 관대하게, 후하게 모든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보상? For any risks you face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불완전한 문장에 안명사, 수식어, 목적격 생략돼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어요.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 그 추가적인 몇 주. 여기서 추가적인 몇 주라는 건 12개월에서 13개월에 한 4주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한 달은 4주 정도니까. 그래서 그 추가적인 몇 달 정도를 기다림으로써 네가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손실에 대해서 다 후하게 뭐 해줄 거야?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1,100를 받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내가 $1,000를 12개월 뒤에 받는 게 13개월 뒤에 한 달 뒤에 받는 $1,100가 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이 $100가 다 후하게 쳐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못 받게 됨으로써 뭐 얻게 되는 보상은 다 이 $100가 해주게 될 것이다. 자, 이번 때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Would you prefer $1,000 today? 오늘날 $1,000를 받는 것을 선호하시겠어요? 캐시로. On the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바로 $1,000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를 받을래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거냐? 한 달 뒤에 받을 거냐? 금액은 똑같습니다. $1,000를 받을 거냐? 아니면 $1,100를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내용은 많이 보셔서 아시죠? 만약 네가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네가 생각한다면
You will take the $1,000 right away. 즉각적으로 $1,000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이에요. 즉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택권이 여기에 있네요. 놀랍죠? 방금 즉각적으로 $1,000 받는다는 거 놀랍죠?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다. 만약 당신이 hold out for just a month longer, 한 달만 더 오랫동안 기다려, hold out, 딱 쥐고 있다면, 즉 멈춰서 있다면 너는 $100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경우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와 같은 경우 둘 다 똑같아. 한 달만 버티면 $100를 더 받는 건 똑같다고. 그치? 그럼 넌 $100 더 받을 거야. 이건 공통점이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죠.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단순해. 너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난 이미 waited 12 months, 12개월을 기다렸으니 what's one more? 한 달은 뭐 어떻겠어? 어쩌겠어? 괜찮지. 그치? 13개월 뭐 기다릴 수 있지. 이런 얘기야. 근데 not in the second case, 두 번째 케이스에선 그렇지 못하다 이거야. 여기에서 똑같이 이유를 받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왜 다르냐? 즉, now라는 도입이, 여기에서 now라는 도입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today 어딨니? today 어디 있어? 여기, 즉각성 여기 있죠. today는 앞에 있었나요? 그렇죠? 걔랑 또 연결되는 겁니다. now라는 것의 도입이, 자, 오형식 동사입니다. 일으킬 거야. 우리가 make inconsistent. 이 단어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어휘로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야.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결정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부 요 하나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100를 한 달만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조건에 결정권이 13개월은 얘를 선택할 건데 즉각적인 도입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바로 받겠다는 $1,000를 받겠다라는 요 차이가 여기에서 말하는 inconsistent죠. 이 불일치함을 얘기하는 거야. 얘 우리 어휘 바꾸려면 명사로는 뭐야? ENCE, 턴스가 되겠죠, 그렇죠? ENCE, T가 아니라 T를 C로 바꾸면 명사가 되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왜 이거 그 어형 변화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 항상 우리가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미끄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형 변화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단어의 폭을 좀 많이 넓혀두시면 좋겠다. 즉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뭐를? 이 현상을 뭐라고? Hyperbolic discounting이라는 용어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course도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보, 용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비더비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더비교급 주어동사 컴마, 더비교급 주어동사 and, 더비교급 주어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기준 삼는 건 누구라고 했지? 요 컴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인은 리워드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가까우면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얘기했었던 now의 도입이 되는 거죠. 그치? 이 가까워지면 보상이 가까워질수록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가 rises 한다. 요 질문 친구들한테 25년 6월 시험 범위인 친구들한테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이 증가해버린다라는 게 뭐가 되냐면, 감정적 이자율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wise deci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뭐가 한 달짜리 10% 이율을 주는 은행은 없을 테니까 이거 엄청난 현명한 선택인 거야 라고 이미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상 없는 단어지만 합리적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rational이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기 가장 좋은 단어야. 그렇지? 여기에서 필자의 기준은 한 달 참고 $100 받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는 도입이라는 것 때문에 즉각 줄게 라는 그 도입 하나가 한 달 뒤에 $100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이성적 판단을 못한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emotiona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emotional은 앞에서 얘기했던 wise decision, 즉 rational한 것의 반이어 표현이 될 거고, 그러니 여기에서 emotional은 뭐야?
비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irration 혹은 irrational, 그렇지? 비합리적 표현이라고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단어로서 반의어 관계로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건 이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성적, 즉 비이성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방증하는 거야. 이 표현 알겠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쓸 줄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the more, 자 결과, 두 번째 결과, the more 우리는 감정적 그 이자율이 더 높아지게 되며 더 we are willing to give up, 더 포기할 가능성이 높게 돼. exchanging for it, 그의 대가로, 그의 교환으로 뭐를 우리는 그 현명한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즉각성, 이 보상의 closer, 더 가까워진, 즉 앞에서 얘기한 right away, 저거 하나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치게 된다라는 글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3번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24번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녀오세요. 자, 24번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고요. 먼저 한번 여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Of central importance 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이죠. For the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the handedness, 그래서 얘가 지금 뭐로서 보어로서 강조된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장 자체가 이렇게 도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handedness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결정하는 것, 즉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손잡이라고 해석하는데 어쨌든 그 손잡이의 발달, 왼손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한 그 발달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이 답이 중요한 거야. 뭐에 대한 질문의 답? 언제 development, 그 발달, 언제 그 발달 속에서 it is actually determined, 실제로 결정되어진지, 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지. 한 아이가 will be left-handed or right-handed,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일지를 실제로 결정되었을 시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려면 이 질문이 필요해. 뭐? when. 시기라는 질문에 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시기라는 질문의 답. 언제 발달 속에서 실제 그 아이가 왼손 오른손잡이일지를 결정짓는 시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이 손잡이 결정 이해의 중요성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오른손 왼손잡이의 결정이 언제 이해가 잘 되려고 하냐면은 이게 시기가 언제 결정되어지는지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t was long thought that, 자 여기에서는 우리 it is thought 구문은 사실 이게 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people think야, people think. people 과거형이니까 thought가 되겠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여겨져 온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이 손잡이, 왼손 오른손잡이 결정은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어떻게? 좀 믿을만하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 elementary school, 그렇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 그 초등학교의 시기에 얘가 이제 관계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그 아이가 learns, 배우게 되는 거야. to write, 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쓰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기인 그 초등학교 때 보통 왼손 오른손잡이가 결정된다라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했지. 글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왼손 위주로 쓰네, 오른손 위주로 쓰네 하다 보면 그때 결정되는구나. However,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가정은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왼손 오른손잡이가 결정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필자가 얘기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뒤에 나와 주셔야 되겠죠. 실은 과학적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데디아를. 왼손잡이들이 is established, 형성되어지더라. In many children long before elementary school.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아주 오래 이전에 그 아이 안에서, 많은 아이들 안에서 그 왼손잡이가 결정되더라. 이 말인 거야. 그게 흥미롭게도 언제인 거야? 심지어 before birth. I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기 심지어 전에도 말입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둘째 치고 태어나기 전부터 오른손 왼손잡이가 이미 결정된다는 얘기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 잘못됐다. 초등학교 때 결정되지 잘못됐어.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이야. 그게 언제야?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더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 연구를 통한 이제 실험 내용을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속에서 hand and arm movement, 손과 팔의 움직임, unborn children in a womb, 이 자궁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팔과 손의 움직임이 are recorded, 기록이 되어진다 이거야.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ultrasound images,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기록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실험 내에 좀 더 구체화를 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초음파 이미지다라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it was shown,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주어 동사 앞에 ingpt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면서 보여지게 된 거야. 데디아가 명확한 선호도가 for the movement of the right arm, 오른쪽 팔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호도가 자동사 수동태 안 됩니다. 존재하게 되더라. 언제? 초기 as 뭐만큼이나 10주 after fertilization, 수정이 되고 나서 수정되고 나서 한 10주 정도 됐어요. 그 시기, 남자 여자가 결정되는 시기가 요건 TMI지만 한 16주 되거든요. 16주 때 보통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이미 손잡이가 결정된다. 10주 그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 연구 속에서 초음파 이미지는 뭐에? 72명의 태어나지 않은 10주 after fertilization, 수정 후 10주가 된 아직 태어나지 않은 72명의 아이의 그 초음파 사진들이 본동사 수일치 were evaluated,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 그리고 85%가 보여줬어. 뭐를? 더 많은 어디의 움직임?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보여줬어. 어디보다? 왼쪽보다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85% 더 많았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지. 보여지고 있고.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느냐? 85%라는 수치는 이미 아주 밀접해 있어. 여기에서는 전치사 to입니다. be close to는 전치사 to라서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와야 돼. 89. 대략 approximately 대략 89.4%의 오른쪽 손잡이, 즉 누구들? 어른들 사이에서 오른손잡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야. 72명의 태어난 아이의 수치가 오른손잡이가 85 정도를 보여준다는 건 전 세계에 있는 어른들의 오른손잡이들을 측정해 봤을 때 89%라는 수치와 대략적으로 비슷하니까 됐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저 선호도가 결국 나중에 태어나서도 어른까지 가는 손잡이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성 두고 실험 내용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다?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뭐 주요 문장들은 다 끝났고 25번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율 치부르치는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 빈칸 뚫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도표와의 어떤 관련성도 보셔야 되겠고요. 위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제품 생산의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 선택된 나라들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그 선택된 나라들 안에서의 미국의 유제품을 수입, 즉 들여오는 거죠. 들여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4개 국가들 사이에서 위 4개 국가들 사이에서 중에서 멕시코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뭐를? 가장 높은 수입. 미국 유제품의 2018년, 20년 내내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죠? 여기 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장 높은 수입. 그지? 그거밖에 없네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좋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제품의 수익은요, 이 멕시코의 수입이 감소되었죠. 어제 19에서 20년 그 안에 감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변화, 이런 거에 좀 여러분들이 인크리스인지 디크리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도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while 뭐 하는 동안 reverse 그 정반대가 또 사실이기도 해. in the other three countries during the same period. 그 똑같은 기간 안에 역시나 이런 거 똑같은 다른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들 있죠. 그리고 the reverse 그 정반대도 사실이야. 이런 단어들도 직접 쓸 줄도 아셔야 되겠죠. 세 나라에서 세 개의 나라의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 개의 나라 전부 다 같은 기간에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죠.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유제품이라는 것은 수익을 했습니다. 2020년에 수입은 were more than twice above 2018년에 그것들. 이런 거는 이제 대시냐 does냐 어떤 명사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2020년의 수입들이 2018년의 수입들 복수로 받아야 되겠죠. 그거보다 2배 이상이다. 이상이다. less than은 미만이다. 이런 것들. 동반이어 같은 것들 단어 확실하게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the increase in US dairy product imports. 자, 미국 유제품 생산의 수입의 증가가 어디? 필리핀. 어디에서? 18년부터 19년까지의 필리핀에서의 그 유제품 수입의 증가가 was lower than that in 좀 이따 봅시다. 먼저 단어부터 챙겨 두셔야 되겠죠? 역시나 필리핀의 증가. 2018에서 19년의 증가. 그게 어디보다 낮다. 낮다, 높다라는 것을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줄 아셔야 되니까. Tha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그것보다. 그럼 여기에서 비교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인도네시아의 그것은 미국 유제품 제품의 필리핀에서의 그것, 즉 증가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does가 아닌 이때는 that으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똑같은 기간, 즉 18, 19년의 똑같은 기간에서의 인도네시아의 그것보다 덜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더 컸다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중국은요, was the only country,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where은 관계 부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수익이, 미국 유제품 생산의 수입이 떨어진, 요게 떨어진, dropped의 정반대어는 뭡니까? 치솟다니까 soured 이런 식으로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skyrocket 이런 표현도 치솟다라는 표현 같은 거 쓸 때는 skyrocket이 명사로 많이 쓰이겠지만 여기 ed나 ing 붙이면 동사이기도 합니다. skyrocket 치솟다 떨어지다. 언제? 18, 19년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된 그런 어떤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어휘 위주로 비교급, 최상급, 어법 요 위주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이었고요. 26번. 사실상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요. 준이 오고 있나? 아니야. 괜찮아. 안 와도 돼. 선생님이 찾아갈게.
이 사람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To be 뭐라고? Founding father. 설립자죠. 뭐에? 르네상스 건축물의 설립자. 초기 이제 설립의 아버지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to be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 considered 뒤에는 얘가 목적격 보호로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He was born 언제? 플로렌스에서 1377년에 태어났다라는 특징. 어법적인 거 위주로만 설명문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artistically 기술적으로 재능이 좀 있었어. 재능도 좀 있었고 수동태. and 그리고 trained니까 and 다음에 동사 모형 잡으시려면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로서? 골드스미스로서 이제 금 채공 뭐라고 하지? 채광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공가 맞나요? 그 금 세공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재능도 있었어. 기술적으로 재능도 있었고. 요거 좀 주의하자. 어법상으로 비동사 다음에 여기 밑줄 치고 막 1번 이렇게 쓰면 뭐야?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와야 되는데 부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아니라서 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수동태의 보어는 PP입니다. PP. 이 PP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계 기술자, 그지? 시계 제작자로서 훈련을 받았어. 뭐 하기 전에? Becoming architect.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기 전이니까 먼저 뭐부터 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세공가나 시계 제작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건축가가 된 거네. 그래서 그가 약 2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여행을 했는데 로마로 자기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고 또 친구가 누군데? 조각자인 거야. 도나텔로라는 조각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로마라는 곳에서 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니까 그는 뭐도 공부하게 된 거야? Remains of ancient Roman buildings. 고대 로마 건축물들의 그런 유적지가 되겠죠. Remain 앞에 더가 붙었다는 건 명사로 쓰였다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 Remains는 남은 유적,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첫 번째 건축적 커미션스 의뢰는 바로 오스페데일 델가이 데글리 이노센티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was one of the greatest Renaissance buildings. 위대한 르네상스의 건물들 중 하나였다. 이 건물의 설명을 얘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 의뢰받은 것이 저 건물인데 그게 르네상스 대표작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많은 다른 정교한, 이 fine은 형용사로서 뭐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교한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많은 다른 정교한 작품들,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잊지 마시고 많은 정교한 작품들 뭘 포함해서 좀 더 잘리니까 이 교회와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이런 정교한 작품들이 straightened his reputation. 자기의 명성을 더 어떻게 했다? 드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에 이어서 또 다른 작품, 미세한 작품들도 결국 뭐 했다? 명성을 더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And 그리고 the stunning dome of 이 작품 또한 그의 걸작이며 그는 또한 설계했어. 뭐를? Machinery to produce a special effect of theoretical production. 이 연극에서의 어떤 연극 생산 안에서의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정 기계 같은 것들도 설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르네상스 시대에 못한 게 없네요. 그렇죠? 이때는 뭐 예술은 통칭이고 미술, 음악, 그림, 뭐 여기 건축, 과학, 그치? 이때 뭐 완전 진짜 르네상스가 그냥 예술만의 분야가 아니죠, 그렇죠? 각양각색의 다양한 분야죠. 어디 플로렌스에서 죽었고 여기에 묻혔습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27, 28은 들여다만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하기엔 조금 전번에 한번 했으니까 뭐 민망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준이도 잘 들어. 내일 월요일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한 세트 쌤이 고3 거 가지고 하나 들고 올 거예요. 이 고2들 풀기에 괜찮은 그 오답률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딱 내기가 좋은 외부 지문이겠다 싶어가지고
지문 전체가 다 괜찮아요. 18번부터 45번까지 다 괜찮아가지고 그거 내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내일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수업하는 시간만 내일 갖고 나머지 29, 30, 31, 32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마무리 짓고 또 세 번째 바퀴를 향한 우리 또 여정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바퀴는 추석 이후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일정은 나중에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 선생님이 맞는 학교 4개 학교가 내일 또 시험이 보거든요. 그래서 4시부터 일단 짓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일정은 다음 시간에 쌤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테스트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